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깊고 깊은 산골짜기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김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겨울이면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추웠지만, 봄이 오면 산비탈마다 진달래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마치 비단 옷을 입은 듯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밭을 일구거나 산 나무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윗마을 아랫마을 할 것 없이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 가장자리,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지키고 서 있는 낡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은 비록 작고 허름했지만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탓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불렸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등굽은 낡은 지게 하나와 비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오두막뿐이라 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노인은 자신의 배를 태칠지언정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를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고, 겨울밤이면 문풍지가 떨어 그 소리에 잠을 설칠지라도 마음만은 늘 넉넉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추수도 끝나고 마을이 겨울채비로 분주할 무렵, 김노인은 겨우내 폐감으로 쓸 나무를 팔아 모은 쌈짓돈을 품에 안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인근 마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갓 쪄낸 떡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여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으며,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노인은 장터를 돌며 겨울을 날 손바지 하나와 며칠 먹을 양식을 사려고 했지만,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망설이기만 할 뿐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낡은 옷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터져 있었고 신발은 흙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축을 사고 파는 우시장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모습이 김노인의 눈에 들어왔고,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간 그곳에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늙은 말 한 마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털윤기가 하나도 없이 푸석푸석했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으며,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어 있어 누가 보아도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말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는 채찍을 휘두르며 이놈의 짐승이 밥만 축내고 일은 도통하질 못하니 헐값에라도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당장 도살장으로 넘겨버리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저런 송장 같은 말을 누가 사겠나, 거저줘도 안 가져가겠다며 비웃거나 손가락질을 해댔고, 어떤 이들은 고기라도 나오면 다행이네라며 짓궂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말이 힘겹게 숨을 몰아쉴 때마다 앙상한 갈비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로만 비치는 듯 했습니다. 김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말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늙은 말의 깊고 슬픈 눈동자가 마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김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 내가 사겠소라고 말해버렸고, 순간 왁자지껄하던 장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말 주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영감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요. 이 말은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놈이오라고 되물었지만, 김노인은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주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김노인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몇 달 동안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딱 벌리고 김노인을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심술난기로 소문난 최 부자가 비단옷을 휘날리며 나타나 거드름을 피우며 아니 김영감 제정신인가 쌀 한 톨이 아쉬운 형편에 저런 폐물을 사다가 뭘 하겠다는 거야. 저걸 고아 먹을 셈인가. 아니면 저걸 타고 저승길이라도 갈 셈인가라며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최 부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김노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말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최 부자는 혀를 끌끌 차며 죄세. 가난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복을 발로 차는구먼 하며 돌아섰습니다. 김노인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뒤로하고 늙은 말의 고삐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는데 말은 처음에는 주인이 바뀐 것을 모르는지 꼼짝도 하지 않다가 김노인의 따뜻한 손길이 목덜미에 닿자 그제야 천천히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병든 말이라 걸음걸이가 너무나 느려서 보통 사람이면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김노인과 말은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김노인은 말이 힘겨워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힘을 내라 하며 마치 어린 손자를 달래듯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해서 고개를 몇 개나 넘어야 했는데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불어와 김노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자신이 추운 것보다 말이 쓰러지지 않을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길가에 핀 마른 풀을 뜯어 말의 입에 대주기도 하고 개울가에서 물을 떠다 먹이기도 하면서 김노인은 말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말은 그런 김노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비틀거리는 다리로 끝까지 김노인의 뒤를 따랐고 두 늙은 생명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둑어둑해진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캄캄해져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는데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이 빈지게 대신 비틀거리는 늙은 말을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대문 밖으로 나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김노인이 정말 그 말을 사왔네 그려.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양반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짐승을 데려왔을까. 아마 노망이 든 게지. 크크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김노인은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노인의 집마당에 들어선 말은 낯선 환경에 긴장했는지 코를 벌름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김노인은 우선 마당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헛간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진 헛간이었지만 김노인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구멍난 벽을 지프로 대충 막아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덮으려고 아껴두었던 깨끗한 집단을 가져와 바닥에 두툼하게 깔아주어 말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말을 헛간에 들여보낸 후 김노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무쇠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주저없이 남은 쌀을 털어넣고 겨와 섞어 따뜻한 여물을 만들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자 김노인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끓인 여물을 식혀 바가지에 담아 마구간으로 가져갔습니다. 김노인이 여물통을 내려놓자 늙은 말은 냄새를 맡고 천천히 다가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숨도 쉬지 않고 먹는 모습에 김노인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말에 거친 갈기를 쓰다듬으며 많이 먹어라.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누가 뭐래도 내가 너를 굶기지는 않으마라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마른 여물을 먹다 말고 큰 눈을 들어 김노인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달빛에 비친 그 눈망울이 마치 눈물을 머금은 듯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저녁을 굶은 채 냉수 한 사발로 배를 채우고 자리에 누웠지만 마구간에서 들려오는 말의 숨소리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낡은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렸지만 김노인은 평생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래. 짐승이나 사람이나 늙고 병들면 서러운 법이지. 내 너를 끝까지 거두어 주마 하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이 눈을 뜨고 마당으로 나갔을 때 마을은 온통 김노인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김노인이 귀신에 홀린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그 돈으로 쌀을 안 사고 죽어가는 말을 살 리가 있나라며 쑥덕거렸습니다. 마을 회관 앞 평상에 모인 노인들도 곰방대를 두드리며 올겨울 넘기기도 힘들 텐데 저 말 때문에 김노인까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몰라 하며 걱정 반, 비난 반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뒷산에 올라가 말이 먹을 싱싱한 억새풀을 베어왔고 자신의 낡은 옷을 뜯어 말이 덮을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가 지나가다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고는 어이. 김 영감 그 상전 모시느라 등골 빠지겠네. 나중에 그 말고기나 좀 나눠주게나 하며 낄낄거리고 지나갔지만 김노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정성 덕분인지 며칠이 지나자 늙은 말의 눈빛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비틀거리던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노인이 마당에서 콩깍지를 까고 있는데 이웃집 사는 돌이 엄마가 찾아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최 부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어르신이 미쳐서 곧 마을에 안 좋은 일을 몰고 올 거라고 떠들고 다닌다는데 조심하셔야겠어요. 도리 엄마는 김노인이 평소에 도리를 예뻐해 주는 것에 감사해야 하며 유일하게 김노인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 말이야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지 죄 없는 짐승을 살리는 게 어찌 나쁜 일이겠는가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날이 되었고 세상은 하얗게 변했지만 김노인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를 뿐 백감이 부족해 방바닥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노인은 추위에 떨면서도 헛간으로 가서 자신의 소미불을 말의 등에 덮어주었고 자신은 멍석을 뒤집어 쓰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의 그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그가 왜 그렇게까지 말에게 집착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미련한 노인이라고 손가락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온 세상이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을 때 김노인은 잠결에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마구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고 마치 누군가가 웅얼거리는 듯한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깜짝 놀란 김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헛간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과 함께 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서 신발을 끌고 조심조심 헛간으로 다가갔는데 눈 내리는 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분명히 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아주 낮고 깊은 마치 땅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울림 있는 소리였습니다. 김 노인이 헛간 문을 끼익 열자 늙은 말은 고개를 돌려 김 노인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말의 눈에서 파란 불꽃 같은 광채가 번뜩이는 것을 보고 김 노인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말은 김 노인을 보고 놀라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앞발을 구르며 김 노인에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노인은 홀린 듯이 말 앞으로 다가갔고 말은 따뜻한 입김을 김 노인의 얼굴에 불어넣으며 그동안의 보살핌에 대해 감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 신비롭고 기이한 인연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였으며 김 노인의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김 노인의 집에 흉한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최 부자는 사람들을 모아 김 노인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노인은 이 늙은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밤, 김노인과 늙은 말은 낡은 헛간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밤을 함께 지새웠습니다. 겨울 바람이 문풍지를 찢어밟힐 듯 거세게 불어오던 어느 날 밤, 김노인의 집은 마치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섬처럼 고요하고 외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뜨끈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있었지만 김 노인은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내 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밀감이 다 떨어져 아궁이가 식은 지 오래였고 찬바람은 벽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노인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추위보다 헛간에 있는 말이 얼어 죽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속옷을 껴입고 혹시라도 말이 덮고 있는 집단이 흩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덩그러니 떠서 세상을 푸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처연하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김 노인이 뽀드득 소리를 내며 눈을 밟고 헛간으로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말이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주인을 반겼습니다. 놀랍게도 처음 데려올 때만 해도 뼈만 앙상하고 털이 푸석했던 말은 김 노인의 지극정성 덕분에 제법 살이 오르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자신의 끼니를 굶어가며 말에게 콩죽을 쑤어 먹였고 밤새워 마른 풀을 비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기에 말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생명의 빛을 되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 노인의 집 사정은 날이 갈수록 나빠져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된장 항아리마저 텅 비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흉년이 들어 인심이 더욱 흉흉해졌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탓할 대상을 찾다가 김 노인과 그가 데려온 늙은 말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재수없는 말을 데려와서 마을의 복이 다 달아났다느니 짐승이 사람보다 상전 노릇을 하니 하늘이 노해서 눈만 퍼붓는다느니 하는 험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김 노인의 집 담벼락에 돌을 던지거나 말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서 가장 심술 낮은 최 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김 노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최 부자는 담장 너머로 김 노인이 말의 털을 빗겨주는 모습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 김영감 자네 꼴을 좀 보게나. 사람은 굶어서 비쩍 말라가는데 짐승만 살찌우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해괴한 노릇인가. 차라리 그 말을 잡아 동네 잔치나 벌이면 내 자네에게 쌀 한 가마니는 주겠네. 최 부자의 하인들은 주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킬킬거렸고 그 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김 노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김 노인은 분하고 서러운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힘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말의 귀를 막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말에게 못 들은 걸로 해라. 사람 말이 짐승 소리보다 못할 때가 있는 법이다라고 속삭이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최 부자는 김 노인이 대꾸도 하지 않자 약이 올랐는지 침을 캔뱉고는 내두고 보지. 저 흉물스러운 짐승 때문에 자네가 객사할 날이 머지 않았을 걸세라는 악담을 퍼붓고 사라졌습니다. 김 노인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말의 눈동자에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김 노인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동이 불편해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던 분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눈길을 헤치고 김 노인의 집 앞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헛간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마당을 쓸고 있는 김 노인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김 노인이 황급히 달려나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올리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김 노인의 소매를 잡으며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노인, 내 말 잘 듣게나. 자네가 데려온 저 짐승은 예사 물건이 아니야. 할머니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말에는 뼈가 있어 김 노인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흉물이라 손가락질하지만 내 눈에는 저 짐승 주위로 석이 어린 기운이 감돌고 있어. 짐승이 주인을 알아보면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는 법이니 부디 지금처럼 정성을 다하게.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는 다시 지팡이를 짚으며 눈길 속으로 사라졌는데 김 노인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희망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있은 뒤로 김 노인은 더욱 지극정성으로 말을 돌보았지만 현실의 배고픔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끓인 물로만 배를 채운 김 노인은 현기증이 나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었고 눈앞이 핑 돌며 쓰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산으로 가서 마른 나무 껍질을 벗겨와 말의 여물을 끓였고 자신의 낡은 버선을 벗어 말의 발굽을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굶주림 속에서도 김 노인을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순수한 연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잠잠한 밤이 찾아왔는데 사방이 너무나 고요하여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김 노인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자리에 누웠으나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헛간으로 나가 말의 얼굴이라도 보고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 문을 열었을 때 말은 자지 않고 깨어 있었는데 달빛을 받은 말의 눈동자가 마치 사람의 눈처럼 깊고 그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말의 목을 끌어안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능력이 부족하여 너를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만 시키는구나. 김 노인의 눈물이 말에 갈기를 적셨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친 노인네라 욕하고 너를 잡아먹으라고 아우성이니
우리가 살아서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김 노인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좁은 헛간을 가득 채웠고 말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김 노인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비벼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노인의 귓가에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분명 사람의 말소리였으나 남자의 목소리도 여자의 목소리도 아닌 깊은 울림이 있는 신비한 음성이었습니다. 주인 어른,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인 어른의 은혜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김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질 뻔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헛간 안에는 자신과 말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 누가 말을 한 것이냐 라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말이 다시 한번 입을 달싹이며 분명한 발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접니다. 주인 어른께서 거두어 주신 이 미천한 짐승이 옵니다. 김 노인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쳐다보았고 공포보다는 경이로움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말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전생에 죄를 지어 짐승의 탈을 쓰고 태어났으나 주인 어른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업보를 씻고 비로소 말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부디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말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기품이 있어 김 노인은 마치 오래된 조상을 마주한 듯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김 노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내가 꿈을 꾸는 것이냐, 짐승이 어찌 사람의 말을 한단 말이냐. 말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주인 어른, 제가 비록 말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세상의 이치를 보는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인 어른께서 겪는 고초는 장차 다가올 큰 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빚는 과정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말의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김 노인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고 그는 이것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말은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터는 본래 기운이 범상치 않은 곳이나 오랜 세월 주인을 잘못 만나 그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어른의 맑은 심성이 땅의 기운을 다시 깨우고 있으니 머지않아 땅속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김 노인은 말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집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 묻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마지막으로 다만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탐욕스러운 자들이 알게 되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노인은 밤새도록 말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말은 김 노인에게 옛 성현들의 이야기와 세상 사는 지혜를 들려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 무렵 말은 다시 평범한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가 조용히 여물을 씹기 시작했고 김 노인은 꿈결 같은 밤을 뒤로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배고픔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가운 겨울 아침을 맞이했지만 김 노인의 눈에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앙상한 감나무 가지조차 마치 황금 팔을 벌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김 노인은 헛간으로 가서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무언의 눈빛을 교환했고 말은 부드러운 눈망울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언제나 새어나가기 마련인지 김 노인의 집 주위를 서성이는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최 부자가 심어놓은 첩자였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은 밤새 김노인의 집 헛간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것을 엿듣고는 쏜살같이 달려가 최 부자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나리. 글쎄, 김노인이 밤새도록 헛간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더랍니다.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린 게 틀림없습니다. 최 부자는 곰방대를 닥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혼자 사는 노인네가 말동무가 생겼다니 수상하구나. 필시 그 말놈에게 뭔가 있는 게야. 오늘 밤 당장 사람들을 모아 그 집을 덮쳐야겠다.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사악한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노인은 말의 조언대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불불어난 자신감과 알 수 없는 기대감 때문에 표정을 감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면서도 자꾸만 땅바닥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고, 특히 말이 자주 쳐다보던 감나무 아래를 지날 때면 발끝에 전해지는 묘한 진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이 실성하여 혼자 실실 웃고 다닌다고 수군거렸지만, 김노인은 속으로 너희들은 모르는 보물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며 껄껄 웃어넘길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와도 같은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 회관 쪽에서 횃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김노인의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마을 청년들과 건달들을 이끌고 마을의 재앙을 쫓아내자며 김노인의 집으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횃불의 불빛이 춤을 추며 다가오자 김노인은 본능적으로 헛간 앞을 막아서며 위기가 닥쳐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헛간 안의 말도 불안한 듯 앞발로 땅을 탕탕 구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춤을 추며 어둠을 가르고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자 김노인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최 부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복의 김영감 문을 여시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자네가 그 요물을 숨기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왔네. 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헛간문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가섰는데, 비록 늙고 힘없는 몸이었지만 앙상한 두 팔을 벌려 헛간을 가로막는 모습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한 위인이었으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호랑이 앞이라도 막아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 이게 무슨 행패인가? 죄 없는 짐승이 무슨 해를 끼쳤다고 밤중에 이러는가? 김노인이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십 명의 장정들이 내지르는 고함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닫힌 대문이 쿵쿵 울리더니 빗장이 부서질 듯 삐걱거렸고, 담장 위로는 횃불을 든 청년들의 머리가 하나둘 쑥쑥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짐승처럼 번들거렸고, 손에는 몽둥이와 낫이 들려 있어 금방이라도 담을 넘어 들어올 기세였습니다. 헛간 안의 말은 주인의 위급함을 느꼈는지 벽을 걷어차며 요란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오히려 사람들의 공포심과 적개심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김영감, 저 소리를 듣고도 죄가 없다고 할 텐가. 밤마다 저 짐승이 우는 소리에 마을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킨다네. 오늘 밤 저놈을 끌어내어 마을 밖으로 내치지 않으면 자네 집을 불태워 버릴 수도 있으니 좋은 말로 할 때 문을 여시게. 최 부자의 협박에 김노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당장 말이 끌려나가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되네. 이 말은 내 식구요.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헛간 문틈으로 눈부시게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더니 말이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히잉. 그 소리는 마치 천둥이 치는 듯 고막을 때렸고 땅이 울릴 정도로 강력하여 담장에 매달려 있던 장정 몇몇이 놀라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동시에 밤하늘을 가리고 있던 먹구름이 순식간에 걷히며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달빛이 헛간을 비추자 마치 신령스런 기운이 서린 듯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현상에 주춤거리며 이게 무슨 조화냐, 산신령이 노한 것 아니냐 하며 웅성거렸고 최 부자마저 얼굴이 창백해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지 않다. 귀신이 단단히 붙은 모양이니 날이 밝으면 무당을 불러 구슬하든가 해야지. 밤에 건드렸다간 동티가 나겠다. 최 부자는 겁먹은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짐짓 큰 소리를 치며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김영감. 운 좋은 줄 알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올 테니. 그리 알아. 사람들은 횃불을 거두고 하나둘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적애와 탐욕의 눈빛은 어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김노인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발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김노인은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서 있었는데 김노인을 보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김노인은 말의 목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러자 말은 다시금 그 신비로운 목소리로 김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주인 어른,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물러간 것은 잠시일 뿐. 내일이면 더 큰 기세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 하늘이 정해준 때가 왔습니다. 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엄숙했습니다. 김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은 고개를 들어 헛간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이 바로 15년 만에 가장 밝은 달이 뜨는 밤입니다. 주인 어른, 마당에 있는 늙은 감나무를 기억하십니까? 달이 중천에 떠서 감나무 그림자가 가장 길게 드리워질 때 그 그림자의 끝이 닿는 곳에 이 집의 비밀이 묻혀 있습니다. 김노인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감나무 아래라면 자신이 평생을 오가며 밟았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단 말이냐. 김노인의 물음에 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집에는 청렴하고 강직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가문의 중요한 물건들을 후일에 뜻있는 자가 쓰기를 바라며 땅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선비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 후 이 집은 주인을 잃고 쇠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오게 된 것도 주인 어른을 만나게 된 것도 모두 그 선비의 넋이 인도한 것입니다. 주인 어른의 맑은 심성만이 그 물건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노인의 머릿속에는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왜 그날 장터에서 하필이면 이 말을 사게 되었는지, 왜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이 말을 포기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그런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겠느냐. 나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늙은이일 뿐인데. 김노인이 주저하자 말은 앞발로 땅을 툭 치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자격은 지위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 어른은 이미 자격을 증명하셨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달이 기울기 전에 파내야 합니다. 김노인은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 구석에 세워두었던 낡은 태미와 삽을 챙겨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김노인의 몸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둥근 보름달이 머리 꼭대기에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앙상한 감나무 가지 그림자가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의 보물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그림자의 끝은 마당 구석의 평평한 돌 위에 정확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바로 땅을 팔 수 없었습니다. 담장 밖 어딘가에 최 부자가 심어놓은 첩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마당을 서성거리는 척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낮은 담장 너머 대추나무 그림자 속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 칠성이가 밤새 감시하라는 명을 받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김노인이 한밤중에 네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니, 저 영감이 이 밤중에 밭을 가려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귀신에 홀린 건가? 김노인은 칠성이의 시선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헛간 쪽으로 가서 지붕을 고치는 시복을 했습니다. 찌로 땅을 툭툭 치며 혼잣말로 아이고, 쥐구멍을 막아야지. 쥐가 들끓어서 원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칠성이는 쥐 잡는다고 저 난리라니. 별일 아니구먼 하고 생각하며 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칠성이의 코 골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자 발소리를 죽이고 감나무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림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기에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케이지를 시작했습니다. 꽁꽁언 겨울 땅이라 웬이 끝이 튕겨나갈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깡깡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질까봐 김노인은 청이를 높이 들지 못하고 땅을 긁어내듯 조심스럽게 파내려 갔습니다.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말에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이 퍼질 때마다 김노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떨어졌고 그 땀방울은 언 땅을 적셨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김노인의 타비 끝에 틱하는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돌멩이와는 다른 무언가 넓고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페리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평평하고 넓은 돌판이 드러났는데 그 위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묻어놓은 표석이었습니다. 그 순간 졸고 있던 칠성이가 틱, 틱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담장 너머를 흘끔 쳐다보았는데 김노인이 땅 구덩이 속에 반쯤 들어가 무언가를 꺼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것은 땀방울이었지만 칠성이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금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저 영감이 땅에서 뭘 캐내는 거야. 저게 혹시 소문의 그 보물인가? 칠성이는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당장 최 부자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뒤로 물러나 쏜살같이
최 부자의 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김노인은 칠성이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돌판을 드러내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으으으으읍 김노인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돌판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퀴퀴하면서도 묵직한 흙냄새와 함께 커다란 독의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은 오랜 세월 땅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곳 하나 없이 온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독뚜껑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여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아니, 이 마을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한편 헐레벌떡 최 부자의 집으로 달려간 칠성이는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나리나리 큰일 났습니다. 아니, 큰일이 아니라 대박이 났습니다.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최 부자는 칠성이의 뺨을 후려갈길 듯한 기세로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호들갑이냐? 칠성이는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김노인이 마당에서 금은보화를 캐고 있습니다. 하루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땅속에서 번쩍거리는 항아리를 꺼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최 부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금은보화, 그 늙은이가 감히 내 땅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보물을 독차지하려 해. 최 부자는 당장 하인들을 모두 깨우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몽둥이와 자루를 챙겨라. 당장 가서 그 보물을 압수해야 한다. 그 집터는 원래 내 증조부 때 소작을 주던 땅이니 그 보물도 당연히 내 것이다.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고요한 밤이 다시 한번 탐욕의 발소리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다시 김노인의 집. 김노인이 막 독뚜껑을 열려는 찰나 헛간에 있던 말이 급하게 벽을 차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주인 어른 서두르십시오. 탐욕스러운 무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 하늘의 기운을 맞게 해야 합니다. 말에 다급한 외침에 김노인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난 파도가 덮쳐오는 것과 같았고 김노인은 두려움에 손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소리치며 독뚜껑을 힘껏 제꼈습니다. 그러자 도간에서 눈부신 황금빛 서기가 뿜어져 나와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붙이의 반짝임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정의롭고 맑은 기운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빛기둥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르자 몰려오던 최부자와 하인들도 그 광경에 압도되어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김노인은 빛속에 휩싸여 눈을 뜰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함과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 안에는 찬란한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오래된 서책들과 가문의 인장, 그리고 선비가 남긴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정의와 도덕을 상징하는 유산이었습니다. 말이 예언했던 대로 땅속에 묻혀있던 빛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빛에 놀라 잠시 주춤했던 최부자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저 빛을 보아라. 저게 다 내 것이다. 놈들이 가져가기 전에 뺏어라. 탐욕에 미친 무리들이 다시금 김노인의 집을 향해 쇄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독을 끌어안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헛간의 말은 이제 밧줄을 끊고 나와 마당 한가운데로 달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예전에 늙고 병든 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닥칠 최후의 대결을 앞두고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노인은 말의 곁에 서서 다가오는 횃불의 물결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그의 하인들이 휘두르는 횃불이 밤하늘을 어지럽히며 김 노인의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마당은 이미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넘어선 팽팽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서진 대문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흙발로 마당을 짓밟으며 들어온 건장한 사내들은 김노인이 끌어안고 있는 항아리를 보자마자 굶주린 늑대떼처럼 눈을 번뜩이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번쩍이는 금은 보화만이 보일 뿐 그 물건이 지닌 역사나 노인의 절박한 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당장이라도 노인을 밀치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들어와 거만한 표정으로 이놈들아, 뭘 꾸물거리는 개냐. 당장 저 늙은이를 끌어내고 내 물건을 되찾아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김노인을 향해 달려들려는 찰나 늙은 말이 번개처럼 김노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앞발을 높이 쳐들고 땅을 내리찍었습니다. 콱광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 흙먼지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고 그 충격으로 달려오던 하인들이 중심을 잃고 뒤로 낮아빠지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의 발길질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발굽이 닿은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파동이 퍼져나가 마치 투명한 벽이 생긴 듯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드러난 말의 형상은 흡사 전설 속에 나오는 용마, 주용의 능력을 가진 말처럼 위엄이 넘쳤고 그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엉덩방아를 그은 채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하인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꼴을 보고 분기탱천하여 펄펄 뛰었습니다. 에이그, 못난 놈들 짐승 한 마리가 무서워서 다들 주저앉아 있느냐. 저 늙은 말은 내가 나중에 가죽을 벗겨버릴 테니 어서 일어나 저 항아리를 뺏으란 말이다. 최 부자의 독촉의 하인들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다시 몽둥이를 잡았지만 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안광을 마주하자 감히 발을 떼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말은 김노인을 등 뒤로 보호한 채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그들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용서치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담고 있어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김노인의 집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담장 밖은 어느새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서진 대문 사이로 보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비틀거리던 늙은 말이 장정 수십 명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며 김노인이 끌어안고 있는 항아리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마을 촌장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요. 한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최 부자 자네 제정신인가? 라고 호통을 쳤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 부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오히려 촌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영감. 잘 보시오. 저 김노인이 내 땅에서 나온 보물을 도둑질하고 있소. 이 집터는 원래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물려준 땅이니 저 땅 속에 있는 것도 다 내 것이란 말이오. 최 부자의 뻔뻔한 주장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김노인이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의 땅이라니. 그래도 땅 주인이 최 부자네 조상이었다면 일리가 있는 말 아닌가 하며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오, 이것은 최 부자의 것이 아니오.
이것은 하늘이 지키라고 명한 주인이 따로 있소. 김노인의 외침에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가난한 늙은이가 보물을 보니 눈이 돌아간 게지.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없으면 당장 내놓아라. 최 부자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려 하자. 김노인 곁에 있던 말이 갑자기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길고 청아한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소란스럽던 좌중을 일순간에 침묵시켰고 말은 김노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을 꺼내 보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노인은 말의 뜻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항아리 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서책과 두루마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물건들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고귀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문서요. 김노인이 두루마리를 높이 쳐들자 촌장이 다가와 그 문서를 건겨받았습니다. 촌장은 마을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촌장은 횃불 아래서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읽어갈수록 촌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촌장의 입만 쳐다보았고 최 부자마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문서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100년 전 이 고을에 현감을 지냈던 박선비가 남긴 유언이다. 나는 간신들의 모함으로 낙향하여 이곳에 은거하였으나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가문의 재산을 정리하여 훗날 의로운 일에 쓰도록 이곳에 묻노라. 촌장의 낭독이 이어지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내 땅과 집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되 이 보물은 오직 생명을 귀히 여기고 욕심 없는 자만이 찾을 수 있도록 봉인한다. 만약 탐욕스러운 자가 이를 탐한다면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용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최 부자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박선비가 죽고 나서 그 땅을 사들인 게 우리 증조부란 말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 땅에 묻힌 것도 내 것이지. 그러자 촌장은 혀를 차며 두루마리의 뒷부분을 마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노니 당시 나를 모함하고 내 재산을 노려 이 집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던 향리 최 씨의 후손들은 결코 이 물건에 손대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도둑이자 배신자이니라. 촌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최 부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향리 최 씨가 바로 자신의 증조부를 가리키는 것임을 모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최 부자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조상이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된 거였어. 어쩐지 하는 짓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김노인 것을 뺏으려다 제 발등을 찍었네 그려.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가 쏟아지자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말 곁에 서 있던 김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최 부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부자, 들으시오. 이 재물은 내 것도 아니요. 당신 것도 아니요. 옛 선비의 뜻대로 마을의 어려운 이웃과 병든 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물건들이요. 당신이 지금 물러간다면 오늘 밤의 물에는 없던 일로 하겠소. 하지만 계속해서 억지를 부린다면 저 말이 말한 하늘의 벌이 정말로 내릴지도 모르오.
김 노인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그 너그러운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있었습니다. 나리,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저 말도 보통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 눈도 무섭습니다요. 하인들의 말에 최 부자는 이를 갈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 신성한 기운을 내뿜는 늙은 말. 그리고 의연하게 서 있는 김노인.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두고 보자. 내 언젠가는 이 치욕을 갚아주겠다라는 진부한 악담을 남기고는 황급히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부자 일당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노인 만세. 우리 마을에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마당으로 들어와 김노인의 손을 잡고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노인장을 몰라 뵙고 그동안 섭섭하게 했구려. 저 훌륭한 말을 미친 말이라고 욕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김노인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그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오. 오해가 풀렸으니 되었소. 이제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내면 그만이지요. 김노인은 항아리에서 금화 몇 돈을 꺼내 촌장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촌장 어른, 날이 밝으면 이 돈으로 고기를 사고 술을 빚어 마을 잔치를 열어주십시오. 그동안 흉년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가난하여 약을 못 쓰는 이들과 쌀이 떨어진 집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김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감탄하며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면서도 거금을 손에 쥐자마자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씀씀이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의 집마당은 늦도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대문을 다시 세워주고 마당에 흩어진 흙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늙은 말은 헛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당 한편에 서서 그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흐뭇해하는 할아버지의 눈길 같았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다가와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가 이 마을의 복덩이였구먼. 고맙네. 정말 고마워. 말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긴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외롭고 쓸쓸한 적막이 아니라 꽉 찬 충만함과 따스함이 감도는 평온이었습니다. 김노인은 텅 빈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여전히 밝고 온화했습니다. 김노인은 헛간으로 다가가 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덕분에 내 평생의 짐을 덜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얻었구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 말은 피곤한 듯 자리에 앉으며 김노인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은혜를 갚은 것은 제가 아니라 주인 어른이십니다. 주인 어른의 착한 마음씨가 제 닫혔던 말문을 열게 했고 땅속에 잠들어 있던 선비의 뜻을 깨운 것입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내일부터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새 평범한 말의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김노인은 집단을 두툼하게 깔아 말의 등을 덮어주고 자신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썰렁했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서책과
옥로주 옥으로 만든 장식품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많은 재물을 어찌 다스려야 할꼬. 하늘이 내게 준 숙제가 무겁구나.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조언자인 말이 곁에 있고 이제는 자신을 믿어주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노인은 낡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평생 처음으로 걱정 없이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김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밖에서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마당에 차려놓고 김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김노인이 내놓은 금화로 잔치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김어르신, 일어나셨습니까? 어젯밤엔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김노인의 품에 안겼고 아낙네들은 갓 지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김노인의 집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자 사랑방이 되어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최 부자는 창피해서 밤새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병이 나서 알아누웠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선징악의 이치가 명확하게 드러난 마을에서 악인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노인은 마당 평상에 앉아 늙은 말에게 제일 맛있는 사과를 깎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사과를 아삭아삭 씹으며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고 그 모습에 사람들은 또 한 번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에 소동이 지나가고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며 녹아내렸고 김노인의 집담장 밑에는 노란 개나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새 계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김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어 지난밤에 소란으로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마당을 평평하게 다지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김노인의 집은 더 이상 귀신이 나오는 흉가가 아니라 마을의 복을 지키는 명당이자 사랑방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예전의 근심이나 비웃음 대신 희망과 활기가 넘쳐 흘렀고 서로 건네는 인사말 속에도 따뜻한 정이 묻어났습니다. 김노인은 마당에서 발견된 엄청난 보물을 결코 혼자서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촌장과 마을의 어르신들을 불러 모아 상의한 끝에 그 재물을 가장 값지게 쓸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흉년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땅을 팔고 소작농으로 전락했던 이웃들의 빚을 모두 갚아주어 그들이 다시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터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이를 하며 눈칫밥을 먹던 사람들은 김노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김노인은 그저 투박한 손으로 그들의 등을 토닥이며 다 조상님이 남기신 뜻이지 내가 한 게 아니오라며 겸손해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김노인은 마을 입구에 다 쓰러져 가던 서당을 큼지막하게 새로 지어 올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밭일만 해야 했던 마을 아이들은 이제 새 옷을 입고 책보를 메고 서당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어떤 풍악 소리보다도 듣기 좋은 음악이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매일 아침 서당 앞을 지나며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아이들은 김노인을 보면 달려와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라며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김노인의 집 자체도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그렇다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초가집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두되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튼튼하게 엮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벽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방 안에는 두툼한 소미불과 따뜻한 화로를 들여놓아 겨울에도 훈훈하게 지낼 수 있게 했고, 부엌 살림도 넉넉하게 채워 언제든 손님이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과 검소함을 택한 김 노인의 집은 오히려 그 소박함 때문에 더욱 기품 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가장 신경을 쓴 곳은 다름 아닌 늙은 말이 지내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헛간을 허물고 그 자리에 넓고 쾌적한 마구간을 새로 지었는데, 바닥에는 최고급 짚을 깔아 푹신하게 만들었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통하도록 창문의 위치까지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여물통은 깨끗한 나무로 새로 짜서 넣었고, 말에게는 더 이상 짐을 싣거나 밭을 갈게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말은 이제 마을의 수호신 대접을 받으며 하루 종일 마당을 한가롭게 거닐거나 따뜻한 햇볕 아래서 낮잠을 즐기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날 밤 이후로 두문불출하더니 결국 어느 날 밤쥐도 새도 모르게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먼 타향으로 가서 성을 바꾸고 조용히 산다고도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속죄하며 산다고도 했지만,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의 안부를 궁금해하거나 뒤를 캐려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기운이 빠져나간 마을은 마치 맑은 물이 고이듯 평온해졌고,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며 김노인의 덕행을 칭송했습니다. 최 부자가 살던 큰 기와집은 마을 공동창고로 쓰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의 재산마저 마을을 위해 쓰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늙은 말에게도 변화가 생겼는데, 보물을 찾은 그날 밤 이후로는 더 이상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김 노인이 밤중에 마구간에 가서 이보게 한마디만 해보게 하고 말을 걸어도 말은 그저 그윽한 눈으로 김 노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콧김을 뿜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 노인도 섭섭해했지만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이 입을 다문 것은 이제 더 이상 김 노인에게 조언이나 경고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김 노인의 삶이 평안하고 온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은 침묵으로써 김 노인의 행복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김 노인과 말 사이의 교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 노인이 어디를 가든 말은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고, 김 노인이 마루에 앉아 있으면 말은 마당에 서서 긴 목을 빼고 김 노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곤 했습니다. 김 노인은 말의 눈빛만 봐도 배가 고픈지, 산책이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저 심심한지를 척척 알아맞혔습니다. 둘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어 서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위로와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김 노인은 말을 데리고 뒷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언덕 위에는 진달래가 만발하여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발 아래로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허리를 펴고 김 노인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노인은 바위에 걸터 앉아 말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되었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게 다 네 덕분이다. 말은 부드러운 바람에 갈기를 날리며 기분 좋은 듯 푸르르하고 콧소리를 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여름에는 시원한 정자나무 아래서 마을 사람들과 수박을 나누어 먹었고,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풍년가를 불렀습니다. 김 노인의 곳간은 항상 열려 있어 배고픈 나그네들이 쉬어갔고, 마을의 대소사는 모두 김 노인의 지혜를 빌려 해결되었습니다. 김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얼굴색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고와져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공경심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는 욕심을 버리니 채워지고 나눈이 더 커지는구나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춥고 배고픈 겨울은 아니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면 마을 사랑방에는 군밤 굽는 냄새와 옛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노인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자신이 겪었던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아이들은 말이 정말 말을 했어요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글쎄다. 간절한 마음이 닿으면 돌멩이도 말을 하는 법이란다 하며 알쏭달쏭한 대답을 해주곤 했습니다. 헛간의 늙은 말도 김 노인의 이야기 소리를 자장가 삼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이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 노인도 늙은 말도 이제는 거동이 느릿해진 진짜 노인과 노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쇠약해 보인다기보다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고목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노인은 여느 때처럼 말의 저녁을 챙겨주고 마구간 옆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별이 총총한 밤이었는데 김 노인은 문득 그 옛날 자신이 장터에서 이 말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비쩍 마르고 병든 말과 가난한 노인의 만남. 그것은 하늘이 예비해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너는 내게 짐승이 아니라 귀한 벗이자 스승이었다. 김 노인이 나직이 속삭이자 말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김 노인의 뺨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김 노인은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말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주인님,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것이 실제 소리였는지 환청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울림이 김 노인의 가슴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김 노인은 말의 목을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김 노인의 집 마당에서 평화로운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추는 마루 끝에 김 노인이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그 곁에는 늙은 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 김 노인을 지키듯 엎드려 있었습니다. 두 생명은 마치 깊은 꿈속을 함께 여행하는 듯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히 깨우지 못하고 조용히 합장을 올렸습니다. 전설 속의 신선이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 김 노인과 늙은 말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평화로운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 듯 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산골 마을에는 김 노인과 말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욕심이 생길 때마다 감나무 아래를 찾아와 마음을 다스렸고 짐승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착한 심성을 대대로 물려주었습니다. 마을 이름도 백마마을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곳은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언제나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늙은 말이 파헤쳤던 그 자리에 심은 꽃들은 해마다 봄이면 눈부시게 피어나 욕심 없는 마음이 피워낸 기적을 증명하듯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나뭇잎들도 숨을 죽인 고요한 시간입니다. 김 노인이 덮어주던 그 따뜻한 집단처럼 그리고 늙은 말이 들려주던 그 나지막한 목소리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도 포근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 믿음 하나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기를 김노인과 늙은 말이 거닐던 그 꽃길처럼 아름다운 꿈 꾸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